8월 7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마판이 갈수록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도 7대3 정도 비율로 굉장히 많았는데 대형주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은 IT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런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규제가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들이랑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확대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미국 증시에 오늘 탄력이 나왔던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 애틀란타 연준이 발표했던 GDP 나오가 예측치보다 0.4%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도 견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줄었어요. 네, 그냥 경제가 비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증시가 최근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미국 서학개미도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확대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6조가 늘었어요. 나 황당해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8월 2일날 53조 원이었는데 8월 5일날 59조 원까지 올라왔어. 근데 웃긴 거는 신용은 안 떨어집니다. 신용은 안 떨어져요. 막 신용은 막 2천억씩밖에 안 떨어져. 이게 1개월 내 기준으로 최고치가 20조 원인데 지금 최저치가 19조 2천억, 3천억입니다.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에 대한 이런 하락보다는 오히려 예탁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왜? 이 예탁금 자체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예탁금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과대납폭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신용이 털리지 않는 하락은 진짜 하락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반등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하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진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증시가 당분간 어제처럼 막 급등 연속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은 좀 변동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 좀 생각이 되고 외부적인 지표로는 달러, 유가, 국채금리 다 올랐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좀 얄밉네요. 어제 전문가들이 그래도 미국 국채가 메리트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아니면 뭐 살 건데, 안전자산으로 뭐 살 거야라고 했을 때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재반등이 나오게 됐다는 점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겠죠. 시장 자체가 미국 경제가 그래도 완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을 기대해 볼 것이냐, 아니면은 NK 트레이드가 지금 JP 모건이 50% 정도 진행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가 조금 더 흔들릴 텐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뭐 기관이나 연기금이 좀 주도한 업종으로 리밸런스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줄다리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망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증시 건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모건 스탠리도 미국 경제 침체 아니다, 9월에 대한 비컷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하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좋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이 인디애나 공장에 대한 6,2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들 아직 받는다고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대선 끝나고 줄 건가 봐. 이런 것도 사실은 바이든 이런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지원 정책이죠. 돈을 찍어내서 풀어주는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높다. 아직 삼성전자 못 받았거든요, 돈을.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리고 좀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김정은과도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관련 테마주도 한번 또 반등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연합이 3년간 75조원의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지원을 개시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 또 체크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 리스크도 확대가 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10일 정도로 이스라엘 명절 때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는 이란뿐만 아니고 다른 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테러의 지원 단체들까지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전면전도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들 관련 테마주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찍어드렸으니까 시간 나실 때 5분 정도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들인데 뭐 삼성전자의 HBM, 뭐 SK하이닉스의 이런 반도체를 지금 규제를 대비해가지고 싸그리 막 쓸어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확정적이진 않아요. 네, 매출액이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거 관련돼서는 내용도 그렇게 찾아봐도 나오지 않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일본이 10%, 이것들이 지그들 15% 2% 떨어지고 10% 올릴 동안 우리나라는 반토막밖에 반토막도 못했죠. 사실은 코스닥을 제하고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랑 대만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전체 시가총액의 3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시간에 좀 주가 호재적 발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나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호나 우호나 반도체가 살아야 돼요. 미호나 우호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K푸드 지금 수출액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죠.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 품목이 쌀 가공식품, 라면, 라면 정말 많이 파네요. 과자, 음료, 연초, 담배, 인삼류, 김치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주요 시장이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유럽연합 미국 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 이제 이게 중국이랑 일본이 이제 안 돼. 이제 유럽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TMF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금융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개별적인 종목들, 뭐 상승 종목이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쿠팡이 영업 손실이 342억 원을 기록했네요. 네, 시간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액이 10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아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성장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점 관련해 가지고 IT 기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 국가들과 소송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빅테크 기업들의 1년 뭐 영업이익률, 수익률이 거의 한 해, 일부 국가들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업이 국가 정도의 전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이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일정들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재밌어요. 삼성전자가 목표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들. 네, 그리고 뭐 대부 시서주도 뭐 최근에 게임주들, 넥슨 게임즈가 뭐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뭐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게임 관련된 업종들도 하반기에 좀 신작을 기대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넷마블, 대부 시서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목표가는 10만원 넘어요. 언제 가냐 이거야.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좀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만 공모 청약이 5개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모 청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오늘 좀 짧게 작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았나요? 왜냐면 지금 계속 유튜브에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간 나오실 때 영상 길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냥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왜 일정이 엮여있고 어떤 테마에 엮여있고 이 테마가 실제 어떤 어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5분 정도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전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